네, 안녕하세요. 취업 포개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한 기관은 공공기관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는데요. 바로 한국문화재재단입니다. 네, 지금 아직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직 여유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상반기 공채가 이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은 잘 보내시지만 이제 상반기 준비할 시기가 됐다.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선택한 한국문화재재단이 제가 이제 2020년 첫 상반기를 위해서 선택한 기관이에요. 네, 어떤 기관인지 먼저 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 자소서는 어떻게 쓰는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한국문화재재단 어떤 기관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한국문화재재단은요, 코리아 컬처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고 포기를 하고요.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다트가 아니라 알리오에서 이제 올라오는 경영 공시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기관 자료는 우리가 알리오에서 보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방공기업은 클린아이에서 보시는 거. 네,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근거로 해서 문화재 보호, 보존, 보급, 활용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그래서 최초에 설립될 때는 문화재보호협회로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주무기관은 문화재청이고요. 작년 그러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떨까? 이제 자료를 보면 일단 매출액 당기순이익은요 695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억 원입니다. 네, 제가 이제 기타 공공기관 소개를 드리면서 공공기관은 특히나 이제 시장형 공기업 쪽이 아니라면 이렇게 매출이나 이런 이익을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만 너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일단 공공기관 중에서 제가 오늘은 기타 공공기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공공기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잖아요. 시장형 공기업, 그리고 시장형이 들어가는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 그러니까 준정부기관도 아니고 시장형 공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기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입니다. 1980년 4월 1일이 설립일이고요. 본사는 강남구에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이제 사업 내용은 무형문화재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또 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문화체험을 하는 것들 보급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문화재재단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나름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통예술 공연인데요. 명인 명창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일별로 상시 공연이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이벤트가 항상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정기 공연, 비정기 공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예술혼, 그리고 굿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고유의 공연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공연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방문을 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 마당놀이 이런 거 있죠. 네, 우리 명절 때 많이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상시적으로 여기서는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문화유산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꼽아봤는데 전통 공예 뭐 실기 교육, 그 다음에 뭐 전통 문화 아카데미, 그다음에 국내 뭐 아니면 해외 유산 이런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것들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교재도 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도 계속 정기적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보시면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구독을 할 수 있게 어떤 그런 매거진으로 구독을 할 수 있게 무료로 다 이제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입사하기 전에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 조금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도서 출판 부분이 있고 또 조사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학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재단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제 도서나 학술 쪽에는 이런 부분으로 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 NGO 활동, 문화 동반자 사업, 세계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유산을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보존 기술이나 이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이제 알리면서 그 다른 나라 것도 이제 같이 보호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위치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과 관련된 캄보디아와 관련된 사업도 관련해서 지금 오프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체험과 관련된 이제 부분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전통 공예 체험에서 이제 무형 문화재 보유자들이 이제 했던 작품전, 전시 같은 것도 있고 한지나 염색이나 이제 매듭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이런 체험 행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 음식,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한다면 어떤 나라든지 이제 고유의 어떤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한정식, 뭐 보니까 뭐 대장금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명칭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한식 뷔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찬, 김치 만드는 체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 혼례 체험이 있는데 은혼식, 금혼식, 회혼식 이거를 각각 나눠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제 체험할 수 있게끔 또 공연을 하며 시연을 하며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 의례가 뭐가 있냐면 이제 뭐랄까요, 숨은 교대식이라든지 종묘 재래악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 서울 시내 돌아다니시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복궁, 창덕궁, 종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동묘도 동묘 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도 지킬 수 있게 우리가 많이 기술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문화재단의 문화재재단에 좀 관심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까? 이제 업계 이슈 그리고 이제 재단의 이슈를 이제 제가 세 개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꼽아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네, DMZ 세계 유산 등재. 근데 이거는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이게 왜 지금 이슈가 되냐라고 한다면 남북이 공동으로 이제 등재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더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DMZ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천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연, 이 문화,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생태 관광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이제 막 이렇게 모으고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나라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가 모두 이걸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되게 오랫동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고지에 다다랐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공동 협력을 한다면 또 이제 남북과의 관계나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꼽아본 이슈는요. 유네스코 인가 국제 NGO 재승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영리 기관, 비영리 단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유네스코가 이제 항상 성과라든지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NGO 단체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가를 내주는데 이번에도 이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 4년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과들은 어떠한지 보고서는 잘 쓰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NGO, 국제 NGO 기관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관에 대한 어떤 이슈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꼽은 이슈는 북유럽 최초로 종묘 제례악 공연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지난달에 스웨덴과 우리가 이제 수교 60주년 기념을 해서 북유럽, 그러니까 스웨덴 가서 스톡홀름에서 종묘 제례악 공연을 했어요. 이거 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뭔가 했었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른 가까운 어떤 아시아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런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한 거가 아니라 가장 멀리 북유럽까지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무형 문화재를 알리고 왔고 또 이게 어떤 나라와의 관계에 좋은 어떤 매개가 됐다라는 거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종묘 제례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가 무형문화재 1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제 뭔가 의미가 또 있는 이제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슈는 항상 세 가지로는 부족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재단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더 많은 이슈들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입사를 할 수 있는지 채용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상반기를 대상으로 이제 뽑는 이 공채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정규직도 뽑고요, 무기 계약직도 뽑고요, 단기 계약직도 뽑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데 일단 정규직 같은 경우는 수습 3개월이 있고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습 기간은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정규직 신입은 일반직 5급, 기술직 5급. 영업직 5급으로 이제 되어 있고 지금 두 파트는 미정인데 이제 대부분 저기 부서 어느 지역에서 일할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저기에는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서울이라고 썼지만 저 서울이 뭐 충무로가 될 수도 있고 테헤란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자세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저는 서울, 뭐 경기, 인천 이렇게만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직, 휴직 대체 계약직 이제 기간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음식 조리를 맡아주실 분, 그다음에 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실 분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이제 일단 요즘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직을 어떻게 계속 저렇게 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안정되게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경험을 쌓아서 또 이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직 이런 것들, 뭐 정규직, 계약직 이런 구분에 대해서 고용 형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선입견을 갖고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무기계약직에서 뽑고 있는 것들 다 신입이에요. 신입들이 다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상품 판매, 식음료 판매, 뭐 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응대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많이 이제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다 2020년 상반기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루고루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이제 프로젝트 신입 경력이 있는데 이제 경력 쪽은 경력을 많이 봐요. 이제 5년 이상, 10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별도로 찾아보실 것 같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캄보디아 쪽에 뽑는다는 게 이 경력직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신입분들은 위에 프로젝트 신입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겠죠. 그래서 디지털 나눔방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뭐 문화유산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 그 보급, 이런 정보 공개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문별로 이제 자격사항 그리고 우대사항을 좀 보면요. 일단 학력이 제한이 있는 거는 아까 경력직 부분이에요. 그래서 ODA 그 석조 보존 쪽이나 아니면 이제 이제 건축 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학사 이상을 뽑기는 하지만 이 관련 학사 이상을 뽑기는 하지만 경력직이기 때문에 이제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경력을 이제 산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력직 분들은 다시 또 별도로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자기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전공이나 이제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네, 자격증 같은 경우에 딱 두 분야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술직 5급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통 음식 조리 부분에서는 한식 조리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만이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 조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실기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 사항은 일단 우리가 상반기 공채인데 3월 1일부로 입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대 사항으로 들어와서 취업 지원 대상자들 이제 각 단계별로, 각 전형별로 저렇게 가점 받을 수 있고요. 자,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서류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 지원을 하는데요. 온라인 지원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이제 단계별로 저장을 하시는 거죠. 자, 시험은 이제 NCS 필기 인성검사, 적성검사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보시는 분들은 음식 조리 파트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음식 실기가 있어요. 조리 실기 부분이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필기 시험을 보실 텐데, 이 필기 시험 부분에서는 이제 하단에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것처럼 일반직 5급, 기술직 5급, 문화 콘텐츠, 실감의 콘텐츠 제작, 전승 지원, 해외 마케팅 부분들은 이 분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NCS 필기고사가 해당이 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인상 검사만 본다라는 거고요. NCS 그 필기고사가 의사소통, 수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세 가지 부문에서만 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으로 들어가면 역량 면접, 실무진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면접이 있는데, 이 외국어 면접은 해당하는 또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제가 밑에다가 써놨는데요. 일반직, 영업직, 그리고 이제 식음료 판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그다음에 서빙, ODA 이 부분에서는 외국어 면접을 같이 본다. 그래서 역량 면접과 외국어 면접을 포함해서 본다. 그리고 그 외에는 외국어 면접은 보지 않고 다 그냥 이제 대면 면접은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 제작 파트가 두 부서가 있었잖아요. 거기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면접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준비를 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검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입사 과정이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서류 부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소서 항목을 보면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3개면 괜찮다 이렇게 보실 텐데, 보면 이제 분량을 보시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한국 문화재재단 및 그리고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재단에 입사해서 수행하고 싶은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라고 해서 1000바이트예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1000바이트니까 500자예요. 500자. 그러니까 500자면 한 문단에 이야기 하나씩만 하면 사실 꽉 찰 수 있는 그러니까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분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500자. 그리고 두 번째도 500자, 세 번째는 이제 1000자인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 음식 조리면 음식 조리, 콘텐츠 제작이면 제작, 뭐 아니면 일반직이면 행정이면 행정, 이 분야로 내가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하필 왜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기관 중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내가 지원을 했는지, 이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 취준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꼭 문화재 재단만 갈 거야 하고서 지원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자기의 관심사를 좀 잘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거에 어떤 가치를 내가 어느 정도 높이 사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뭐 국사나 역사나 세계사나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심들을 좀 이끌어서 이 기관에 내가 입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원한 분야를 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개를 다 담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2개 정도가 믹스가 되도록 해서 500자 이내로 잘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술해 주세요.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죠. 아까 의수문이 있었잖아요. NCS 그 시험 중에. 그 중에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경험을 꼽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나는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라는 부분이라서, 문제 해결 능력은
사람 간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갈등과 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풀기가 어렵고 또 면접에서 이걸 토대로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을 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갈등 문제,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지 마시고 내가 자원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난이도나 과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정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자문을 구했다 혹은 혼자 스스로 독학을 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했다.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책을 통해서 봤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유사해서 이런 방식으로 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으로 좀 풀어주셔야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 내가 해결하지 않은 거, 100% 남의 도움으로만 해결된 거 이런 것들은 내 역량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거 혹은 스스로 못했다면 약간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거여야지 남이 다 해준 거는 이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필이 안 된다. 그 주의할 거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민해지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500자니까 뭐 사례 하나 들면 이것도 충분한 분량으로 내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세 번째는 직무 관련 경험 활동, 경력 사항에 대해서 써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내용 위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천자인데 천자에 대한 압박을 갖지는 마세요. 제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목 같은 경우는 만약 500자다 그러면 500자 다 채우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천자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채우세요라고 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천자 다 채우세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을 가지실 것 같고 사실 이 기관에서도 천자를 다 보고 싶은 거는 아니라서 천자를 다 채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래서 천자를 준 거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나름의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분량을 500자만 주면 다 어필하지 못할까 봐 천자를 준 거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쓰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딱 이제 천자로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제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한 70%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경력을 쓰시면 되지만 지금 문제는 신입인데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데 뭘 쓰죠? 라는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분야가 뭐 마케팅인지 그다음에 뭐 뭐예요? 콘텐츠 제작인지 아니면 뭐 음식 조리인지 판매인지 라는 것들을 보면은 가볍게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것도 다 관련된 경험이고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뭐 봉사를 했다 아니면 축제 같은 거에서 내가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들과 교류했던 경험도 다 여기에 쓸 수 있는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 내가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들만 좀 정리를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도 헤드라인을 다 각각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면접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면접은 일단 역량 면접, 외국어 면접이 있는데 역량 면접은 우리가 지식, 그리고 기술, 태도 이렇게 이 부분을 뭐 나눠서 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물어봐요. 제가 너무 많은 직무들이 오프닝에 났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이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NCS 직무기술서를 보는 게 필수예요. 서류를 작성하기 전 그리고 면접에 가기 전에 전형 단계마다 다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꼭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원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연결되는 것들, 유사한 어떤 능력은 나의 능력은 무엇인지 그거를 읽어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면접 가서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 면접이기 때문에 이제 인당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 전공 지식 아니면 전공 지식이 아니라 혼자 뭐 유튜브로 독학을 했던 아니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아카데미에 가서 수강을 했던 뭐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했던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식,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기술, 뭐 자격증 아니면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분리하기가 어렵지만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이 이제 기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는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성격적인 장점이나 뭔가 행동, 마음가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외국어 면접이 필요한 그 분야가 아까 전에 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외국어 면접이랑 이제 역량 면접을 같이 보는데 여기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외국어랑 역량 면접이랑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이 외국어 면접이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회화 수준으로 이제 영어를 본다. 외국어를 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문서로 교류하는 어떤 그런 직무가 아닌 다음에는 이제 라이팅 테스트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질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서류에도 물어봤지만 재단이나 이 직무에 지원한 이유가 명확해야 말하기가 좋고 또 목표가 뚜렷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기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는지 그런 일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그런 것들 중요하게 보겠죠. 그래서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관심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 물어보고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체험이나 행사 우리가 문화재 대단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재단에 지원하기 전에 좀 경험을 해보고 가시는 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체험해본 거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개선할 만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간다면 더 면접을 풍성하게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행사기에 그걸 좀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생각해본 거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해본다면 굉장히 또 대화가 재미있어지겠죠. 풍성하게 잘 나오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련 경험이 있나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덕성, 윤리, 주인의식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필수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망설임 없이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입사는 3월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참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나머지 내년의 어떤 시작을 이 신나게 공채 준비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저는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